또 하나 지금 정치권의 네. 화제는 뭐 문재인의 복심, 네. 여권의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네. 조만간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네요. 네, 네. 이 사람은 해외로 도는 게 뭐 돌아다니는 게 체질인가 하고 JP도 뭐 네. 자의반 타의반 하면서 몇 차례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사정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양정철이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제일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외국에 나돌아다니죠. 한 2년여 동안. 그렇죠. 미국, 일본에 왔다 갔다 했죠. 예. 뭐, 문재인 측근이긴 하지만 떠나 있었죠. 하지만 또 말로 떠났지, 해외에서도 국내 언론 인터뷰 계속하고 말로만 떠났지, 요새 뭐, SNS 시대에 할 거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나가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알리는 것도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이만큼 나는 위상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자꾸 저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뭐 객원 선임연구원이거든요. 근데 연구에 전념한다고 네, 그러네요. 객원 들어서 객원은 그냥 손님이에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정철이가 연구하는 스타일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전에 제가 뭐 언론사에서 이렇게 강제 해직당하고 그 무렵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 원래는 언노련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미디어 오너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 언노련부 그렇죠. 그 기자로 있었습니다. 그 기자였죠. 그 전에는 한보그룹의 홍보실이 있었죠. 그 옛날에 정태수 한보 그 유명했잖아요. 로비로. 그래서 언론 노조 그쪽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때 권영길 씨가 위원장 하던 시절입니다. 언노련 위원장 하던 시절에 같이 이렇게 투쟁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난 총선 뒤에도 사실은 그때 민주연구원장을 맡아가지고 180석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표표히 떠났어요. 그때도 뭐 이제는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겠다. 무슨 도사 같은 얘기. 선문 비슷한 것을 남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 말 창업 공신이 지금까지는 뭐 이렇다 할 공직이라는 것을 맡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민주연구원장이야. 뭐 그렇게 큰 공직도 아니고 뭐 그냥 선거 전략 기획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동안 늘 청와대 비서실장 설만 떠돌다가 끝나버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언론 지금 보도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고사했다. 삼철 중에 이미 전해철이가 행안부 장관으로 갔는데 나까지 가면은 좀 측근 정치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뭐 고사했다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원래 한보 정태수 밑에서 홍보했거든요. 홍보라는 게 이게 치장을 잘하잖아요. 화장을. 지금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홍보하고 쇼하고 헷갈려서 막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쇼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이만큼 실세인데 비서실장 권유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호철이가 뭐 거론되는 거랑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죠? 전해철 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삼철 중에 하나를 자기를 껴가지고 뭐 임명을 권유인데 나는 고사하고 간다. 자기는 자기 포장 아닌가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권력 라임 옵티머스부터 과거에도 나온 우리들 병원도 있었거든요. 수사. 그런 여러 가지에도 양정철 이름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권력 말기에 그런 수사 이런 거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나는 몰랐다. 뭐 그런 그 위험 회피 차원도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고사를 했다. 네. 저는 고사했다고는 보지는 않고 네. 이 고사설을 자꾸 내는 것은 친양정철계 사람들입니다. 네. 양정철과 같이 일을 했던 뭐 광흥창 팀이라든가 친문 내에도 또 양정철을 견제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사라든가 무슨 얘기를 청와대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언론이 지금 자꾸 고사설을 쓰고 있는데 언론이라는 게 결국 그런 친문 인사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자들이 문 대통령이 뭐 그런 비슷한 언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면 문 대통령은 양정철을 안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아니면 누가 강력히 견제를 했다. 일각에서는 뭐 양정철이는 지금 최재성 이 사람을 밀었다는 설도 있고 또 유영민을 뭐 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언론 보도가 있던데 유영민은 부산 친문들이 밀었고 아까 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유영민은 노무현 대통령 아들을 그렇게 챙겨가지고 그 LG에 있으면서 그래서 장관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양숙 그쪽에서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추천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여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이낙연이가 또 청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정철이가 뭐 유영민을 청구하고 박광규 청구하고 뭐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문 생각은 그 양정철은 이렇게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나 뭐 제목 이거는 주춧돌 이거는 아니고 그냥 측근이다 그냥 측근 어떻게 보면 환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널리 알려진 게 김정숙 여사가 반 양정철이다. 양정철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김정숙 여사가 전에 러시아 대사를 했던 우윤근을 뭐 추천을 했다 뭐 어찌다 해가지고 한때 또 구설수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안방마님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비서실장이라는 게 늘 대통령 부부하고 가까이 지내야 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은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나타나면은 저 사람이 옛날 나를 자꾸 씹었고 나를 별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해줬다. 무시했다. 이러면은 아이고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뭐 왕정 시대에서도 왕비 힘이 상당히 셌는데. 그러면요. 왕이 왕비를 죽일 수 있었지만 왕비가 왕을 컨트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뭐 청와대에서 김정숙의 입김 그건 뭐 저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굉장히 옛날에 뭐 1호기도 혼자 비행기 타고 외국 외유 갔었잖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행이 연구에 전념하겠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고 타의에 의한 미국행 아니냐. 그냥 뭐 국내에 있으려니 뭐 아무런 직함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불나는 소지가 많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친문도 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갈등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선 윤석열 탄핵론 가지고 서로 민주당 내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 위에 사면론 가지고 또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지금 양정철을 놓고도 사실은 친양정철계와 양정철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세력 간에 아주 암투가 권력 암투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은근히 벌어지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정철이가 떠나 있는 게 그나마 허약한 유영민 체제를 구축을 하고 마지막 이 관리형 실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갔다가 저는 뭐
선거 체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체제, 내년 지방선거 체제 곧 들어가잖아요. 저는 오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정철 본인 스타일이 저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셔서 저 못 있는 스타일입니다. 외국에서도 계속 국내 언론 인터뷰하고 예. 뭐 전화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었으니까 양정철이가 그렇게 영어에 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뉴질랜드 가서도 뭐 좀 살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냥 소통 정도는 되니까 그 바이든 정부의 뭐 이런 핵심 인사들과 이렇게 뒤에서 조용하게 뭐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런 역할이 그럴 정도의 뭐 언어 구사력은 제가 보기엔 안 되는 것 같고 뭐 한국말도 뭐 옛날에 통역 데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역할을 주느냐가 문제겠죠. 제가 본 그 정도 역할은 뭐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뭐 미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도 아니고 CSIS라든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런 데는 또 저 미국에 있어서 행정부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싱크탱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미국 행정부와도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뭐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양정철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언어도 안 되고 또 한국말은 되게 잘하잖아요. 옛날에 그 청와대 노무현 때 있을 때 유진용 문화부 차관한테 배째 드릴까요? 그랬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한국말은 굉장히 거칠게 잘하는데 저러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뭐 미국과의 뭐 한미 교류나 뭐 협상을 하고 뭐 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정도 수준이 되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주목할 것은 오늘 양정철과 관련한 기사가 대부분 언론에서 났는데 가장 친여랄까? 그런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안 비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쪽도 나름대로 취재력이 있고 또 타진을 해 봤을 텐데 아직은 양정철의 미국행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감이 안 잡혀서 안 썼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가는 거는 확인이 됐고 어제 그저께 5일 저녁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사동 밥집에서 또 소폭을 세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송별회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은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죠. 왜 가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한 취재가 안 돼서 친여 매체들이 안 썼나. 큰 의미가 없다고 아마 생각한 것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양정철은 이제 대선전이 본격화되는 가을쯤에 후보가 정해지는 무렵 그때 들어와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큰 선거판을 바라보고 판을 짜는 그런 역할은 지금 양정철만한 사람이 여권 내에는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를 누구 하느냐, 어떤 경선 틀을 짜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의 대통령 이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재인 가장 뭐 5년 동안 늘 생각하는 건 퇴임 후에 내 안전판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뿐이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쫓아내고 공수처 만들고 그건 한 거 외에는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는 것도 그분들의 사면을 원한다기보다도 자신의 그 퇴임 이후에 그 전략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뭐 양정철의 미국행 이것도 그 배경을 좀 곱씹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힘도 빠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몽리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정말 정권의 말기가 이런 것이구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예상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